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울산 동천의 제방겸용도로 좌안제도로 준공식이 어제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불과 1.4km 길이에 불과한 도로지만 사업 주체였던 토지구획 정리조합이 파산되면서 10년 넘게 진통을 겪던 끝에 완공된 구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인데요. 이번 준공으로 이 일대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태화강과 맞닿은 동천강 일원.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이후 교통량이 급증하면서 동천 양쪽으로 제방을 겸한 도로가 추진돼 왔습니다. 이 가운데 예산 확보 문제로 오랫동안 진척이 없던 동천의 오른편 제방도로는 지난 2020년 12월 완전 개통됐습니다. 사업 시행 후 14년 만입니다. 하지만 맞은편 동천 자완제 도로 개설 사업은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 도로는 울산시와 진장 명천지구 조합이 분담해 폭 25m 4차선 도로로 개설하기로 했지만 시공사 부도와 조합 파산으로 진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랬던 동천 자완제 도로가 사업 개시 13년 만에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교통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민원의 해결 차원에서 울산시가 사업 시행에 들어가 착공 2년 만에 준공된 것입니다. 제가 시장 되면서 이런 도로교통 쪽으로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 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제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렇게 소소하지만은 이런 도로도 총 사업비 113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당초 길이 1.42km, 폭 25m 4차선으로 계획됐지만 조합 파산에 따른 예산 문제 등으로 도로 폭이 15m 2차선으로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도로 규모가 당초 계획과 달리 축소됐어도 이번 개설 도로가 주택가 배후도로 역할과 함께 주간선도로인 연포로 산업로와 연결되면서 주민들의 만성 민원이 되어왔던 이 일대 교통 혼잡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천 제방겸용 자완제 도로는 13일 오후 3시부터 전면 개통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김종섭 울산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어제 김두겸 시장에게 내황 명초간 인도교 설치에 관한 주민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동천강 내황 명촌 구간은 양쪽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는 인도교가 없어 강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차로인 동천교와 내황교를 이용하면서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김종섭 의장 직무대리는 시의회에서도 인도교 설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 유치 축하 행사가 11일 오후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제정원 박람회 유치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와 시민단체 등의 유공자와 임상섭 산림청장, 토마스 코니에츠코 국제카누연맹 회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축하 행사는 일부 행사로 시립합창단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염원하는 기원문 낭독으로 진행됐으며 2부 축하 무대에서는 혼성그룹인 코요테, 5인조 걸그룹 에이핑크와 조성모 등이 출연해 정원 박람회 유치를 축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열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과 직원 240여 명은 어제 중구 태화종합시장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과 울산페이 등으로 물건을 구매하고 시장 내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과 태화종합시장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고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추석을 맞아 벌초 등 성묘객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임도 48곳을 한시적으로 개방했습니다. 울주군은 오는 22일까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임도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성묘객과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임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풀베기 작업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맞아 울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해 울산의 주요 문화관광지에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됩니다. 울산 동원에서는 14일부터 18일까지 실경 뮤지컬 울산 임진왜란이 공연되며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17일까지 한국 구족화가 초대전이 진행됩니다.
울산박물관과 대공원에서도 연휴 기간 동안 추석맞이 민속놀이마당이 운영되고 고래 문화특구 곳곳에서는 특색 있는 공연과 전통놀이, 불꽃쇼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울산 전역 관광안내소 8곳도 고향 방문객과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정상 운영됩니다. 울산 북구와 경주 외동산업단지를 잇는 동천강 속심이보는 경주 산단으로 출퇴근하는 주민들의 지름길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가 반복돼 인명과 재산 피해를 불러오는 곳이기도 한데요. 북구청이 속심이보가 있는 중산동 지구에 대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에 51.4mm의 비가 내렸던 지난 20일. 속심이보가 물에 잠겨 원래 길이 어디였는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도로인데 지난 2016년 집중호우가 내린 날엔 다리를 건너던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은 울산 북구와 경주 산단을 잇는 주민들의 출퇴근 도로입니다. 하지만 집중호우가 올 때마다 도로가 침수돼 주민 불편이 잇따랐습니다. 차바 때는 이거 다 넘었어요. 여기가 물이 다 이렇게 들도 물이 다 찼었고 여기도 다 물이 다 넘었습니다. 우리들도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놓고 있지만은 그 생각보다 더 많이 왔을 때는 고스란히 그 피해를 안을 수밖에 없는. 반복되는 침수 피해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즉각적인 개선은 힘들었던 상황. 북구청이 지난 3월 행안부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대상지로 중산지구를 신청해 최종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속심이보를 대체하는 교량 신설과 더불어 배수 펌프장, 유수지도 새롭게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산지구는 집중호우 때마다 피해가 반복되어 재예방 사업이 꼭 필요했는데 이번에 306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면서 하천 정비, 교량 신설과 같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구청은 내년 기본 실시 설계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중산동 지구뿐만 아니라 침수 반복 지역인 명촌 지구에 대해서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 본격 공사가 시작됩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중구청이 어제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한 중구청 장애인 배드민턴팀 소속 정재군 선수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중구 장애인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김영길 중구청장은 어제 행사에서 정재군 선수에게 은메달과 꽃목걸이를 증정하고 포상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정재군 선수는 지난 8일까지 열린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해 배드민턴 남자 복식에서 은메달을, 단식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어제 울산을 찾아 하반기 지방체육회 순회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엔 김철욱 울산시 체육회장과 5개 구군체육회 임원이 참석해 체육회 현황과 중점 추진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특히 지방체육회의 재정 안정화 방안과 직장운동경기부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을 위한 법률 제정 계획 등이 논의됐습니다. 진보당 원내대표인 울산 북구 윤종호 의원은 어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입장문에서 12일이 22대 첫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이지만 진보당을 비롯한 개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대표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비교섭단체의 발언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낡은 관행을 깨는 것이 정치개혁이고 22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선 8기 공약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4 주민배심원 1차 회의가 어제 실회 1층 시민홀에서 열렸습니다. 운영 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하기 위해 민간단체인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주관한 어제 주민배심원 회의는 주민배심원제 이해를 위한 교육과 위촉장 수여, 분임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주민배심원은 18세 이상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에 따른 무작위 추천 방식을 통해 최종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0월 2일까지 공약과제 점검과 분야별 토론 등의 심의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울산중기청은 지난 10일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점포에서도 가맹점 등록만 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 지역 100년 가게와 100년 소공인 점포 38곳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가맹점 등록 점포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고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울산 지역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을 10년간 추적 조사하는 울산교육종단 연구가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울산에선 처음 진행되는 이번 연구가 울산 지역 학생들에게 알맞은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교육종단 연구를 시작합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 과정 등을 추적 조사하는 교육종단 연구. 지난해까지 전국 13개 시도교육청에서 교육종단 연구가 진행됐는데 울산시 교육청도 올해부터 10년간의 종단 연구에 들어갑니다. 특히 울산은 전국에선 처음으로 초중고 3개 학군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됩니다. 조사 항목엔 인적사항을 포함해 생활습관과 신체 심리적 특성, 다양한 배경 환경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울산은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있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적 지원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울산교육종단 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데이터는 바로 이런 불확실한 미래 교육을 대비하고 또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는 올해 초등학교 4학년을 시작으로 내년엔 중학교 1학년, 오는 2026년엔 고등학교 1학년부터 조사에 들어가 모두 3개 학군의 성장과 발달을 오는 2033년까지 추적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대상엔 해당 학년의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사, 학교 등도 포함되는데 이번 연구가 학부모와 교사에게도 학생 이해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라든지 어떤 지역 사회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업 설계를 하는데 약간 길을 헤매는 그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종단 연구가 지역 사회나 그다음에 또 아이들의 성장 환경과의 그런 관련성에서 저희들에게 좋은 데이터가 되지 않을까. 한편 교육청은 이번 종단 연구가 대상 학군 전수조사로 진행되도록 하고 있지만 강제조사가 아닌 만큼 조사의 성패는 참여 여부에 달린 상황. 오는 19일부터 본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울산에선 처음 진행되는 이번 교육종단 연구가 향후 울산 지역 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테크노파크가 지역의 부유식 해상풍력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에이스 ENT와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 계류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신규 수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24 제2차 신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계류선의 하중저감 장치에 대한 국내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사업화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 설계에서부터 실증까지 6년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국비 120억 원과 민간 자본 44억 원이 투입되고 사업 개발에는 STS 엔지니어링과 부산대 등이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한국동서발전이 수요기업으로 함께합니다. 울산의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의 폐업률은 11.7%로 인천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습니다. 특히 대표적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전국 평균 20.2%에 달했습니다. 유니스트 연구팀이 화석연료 대신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항공유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안광진 교수팀과 LG화학 탄소중립연구 TFT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해 지속가능한 항공유 생산에 적합한 촉매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발된 촉매를 이용해 생산된 항공유는 화석연료 기반 항공유보다 공정 효율성과 경제성을 크게 올리면서 탄소 배출량을 기존보다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제204차 울산경제포럼이 어제 울산 현대호텔 바이 라한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포럼에서는 김상근 연세대 신학대학 교수가 초청돼 초격차와 7현자의 표준 식탁이라는 주제로 시장 경제의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에 관해 강연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리스 고대 델피 신전의 신탁과 7현자들의 지혜를 인용하면서 산업과 경제도 좁은 범위의 노력이 아닌 다른 차원의 혁신으로 경쟁자가 쫓아올 수 없는 초격차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청산회에 있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다음 달부터 외부 공간으로 확대 이전합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는 다음 달 우정혁신도시 울산 비즈파크 건물로 이전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게 법률적 도움과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청은 이와 함께 2학기엔 찾아가는 교육활동, 보호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교원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